존경하는 38만 국민 여러분, 박예라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 1, 2동 구의원 장순욱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조례 이행 실태에 대하여 그동안 지켜본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 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국민들이 볼 수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은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자치국에는 지금 5개 과가 있죠? 네. 예. 행정자치과, 주차관리과, 건설, 민원, 부동산 정보과 이렇게 5개 과가 있는데 이 5개 과 중에 행정자치과가 선임 부서라고 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부서도 많이 있지만 행정자치과를 중심으로 소관 의원님의 조례 이행 실태에 대해서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본 화면에 나타난 자료는 2025년도 업무보고시 받은 행정자치과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행정자치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제출할 때 국장님께서는 철저히 검토하셨죠? 네. 예, 검토하시고서 좀 개선할 부분이나 다시 어떻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이나 개선했던 부분 내용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평소 느끼고 있는 개선점이나 그런 게 수없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듣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많이 하지 말고요. 네. 대표적으로 하나만 행정자치과에서 이 업무 계획이 올라왔을 때 네.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으니 개선해라 라고 한 게 있었다면 어느 거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의원님께서 그 구정 질문의 그 아이템으로 우리 행정자치과의 조례와 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신다고 하길래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다 보니까 현실에서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거나 개선되지 않고 좀 개정이 돼야 되거나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다 정비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 받을 때에 네. 어떤 문제점이 있었거나 개선 사항이 있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질문이 좀 어려웠나요? 지금 저희가 업무 계획을 세울 때는 작년의 업무의 그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더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쉬웠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 질문에 대한 회피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행정자치과 2025년 주 업무 계획의 중심은 구민 체감 공공 서비스 제공, 주민주도 지역 공동체 성장, 예방중심 사회보호망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민중심 적극 행정을 하겠다는 의미를 일으키는데 지금 행정자치과가 이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행정자치과에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아시나요? 8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8개 의원이 있죠. 네. 그러면은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28개가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예.
28개 있죠. 네. 예,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7조 2항에 따르면은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해서 진행해야 된다. 그 많이 있지만 4호와 5호를 보면은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민관협치 관련된 동작구 협치회의 현황을 받아보니 최근 2년간 회의 내역이 전혀 없어요. 사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안건 미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미발생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저 안건 미발생이라는 그 문구를 두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그 지금 말씀하신 두 개의 조례가 그 당시 2018년도 이때 이제 제정된 조례인데 대부분 서울시의 그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실행된 조례이고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그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고 23년도부터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저희도 그 사업을 중단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안 하다 보니 주민 그 동작구 협치회라든가 공동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사업이 중단이 돼서 이제 미발생이라는 문구로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도 이런 사안이 발생된 게 없었다 이거죠? 이 부분은 제가 좀 꼼꼼히 챙겨볼 사항이고요. 민관협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 구조를 보면은 의원은 40명이고요. 네.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되어 있고, 그런데 의원이 지금 단 3명입니다. 그것도 표를 좀 보시면은 다 공무원 구의원회가 3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40명 이내인데 이렇게 3명밖에 없는, 이거는 이 의원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니, 간단하게, 예. 그러니까 23년 이후에 이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임기는 끝났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있는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예, 또 마을 공동체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서울특별시에서 지난 2022년 12월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가 폐지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동작구는 아직도 조례가 남아 있죠. 네, 네. 예. 하지만 이 조례가 또 그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정기회를 또 이해를 개최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한 아는 것은 방금 설명한 그 내용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사실 이 두 사항은 그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돼서 지금은 뭐 무용지물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네. 하지만 조례를 필요 없는 조례를 그냥 두고서 계속 유지시킨다는 것이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화가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도 재정비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못한 것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행정을 못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에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또 국장님, 그래서 올 1월에 감사담당관에서 보고한 2024년도 행정자치국 감사 결과 받아보셨죠? 네. 네. 감사 결과 뭐 만족하십니까? 아니,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네. 직원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이 감사 결과를 보면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두 의원의 조례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르면은 제6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을 두었습니다. 네. 또한 같은 조례 제18조 제1항에는 구청장은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위원회를 둔다고 역시 강행 규정을 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 잘 하고 있죠? 저희가 그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그 지금 말씀하신 짧게 운영 계획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이제 세운 적이 없고 다만
저희가 이제 주민 참여 그 조례와 일맥상통하는 구민 제한 제도라든가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각각의 이제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조례는 분명히 4년마다 수립 계획해야 된다고 그래서 4년마다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조례에. 네. 왜 그런데 조례를 안 하고 임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에 조례 제정될 당시에 뭐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례라고 해서 다 그 행정 실정에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른 그 자치구의 조례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강행 규정으로 운영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는 뭐 자치구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하는데 법에도 임의 규정으로 둔 거를 그 조례에서 강행 규정으로 둔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4년마다 그 운영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강행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게 참 17년 이후에 이 조례가 개정됐는데 7년 동안 지난 7년 동안 주민 참여 운영 계획 전혀 수립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주민 참여 위원회조차도 구성하지도 않았어요. 네. 행정자치과는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주민 참여에 아예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나요? 그 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심각한 문제죠. 그거는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상호 그런 소통이 있었는지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구민참여 그 제한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력을 뭐 낭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립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그 당시 좀 맞지 않은 조례를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게 그 당시 조례가 좀 잘못되고 좀 개선할 점이 있다면은 개선하셔야죠. 조례를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해야죠. 그동안 뭐 어떤 액션 취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설명드린 거예요. 왜 꼭 이렇게 이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뭐 미진하다, 계산할 것 같다 못했다. 미리 그런 일을 제대로 하면은 이 자리에 쓰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구정 질문에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개선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따라서 하고 그러면서 행정도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행정자치과에서는 이러한 관련돼서 뭐 주민 제한제도 운영 계획, 주민 의견 등 조사 계획을 계획조과사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은 행정자치과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소관 부서에서 개별 추진되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올해 2024년도 행정자치국 종합감사시 감사 담당관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면밀하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얘기를 할게요. 본 의원과 의원에게 답변한 내용하고는 다르게 2025년도 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뭐 기획조정과라든지 행정자치과 분리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해놓고 감사과에 지적하니까 2025년도 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공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수립할지 아닐지 아니면은 조례를 개정할지 아닐지는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잘못된 거 맞죠? 답변은 그 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답변을 하더라도 같은 답변을 줘야 되는데 의원 따로 감사 담당관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지금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주민 참여 운영 계획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니까 괜찮다는 행정자치의 답변은
설득력도 타당성도 전혀 없는 거죠. 동작구에 대한 주민 참여에 대한 청사진도 없이 제 생각으로는 무작정 각 부서별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뜻이고, 마치 동작구 차원의 큰 그림이나 지도 한 장 없이 부서별로 중구난방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 부서마다 비슷비슷한 사업이 우죽선 생긴다고 의해서 매번 지적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행정자치가 소관 조례는 있으나마나 사문화되어 버린 조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명무실한 의원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해를 하지 않는 의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럴 거면은 의원을 모태로 만들어 놓고 보여주기식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하나의 행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가 합의제 행정기관이 너무 난립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조례 강행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위반할 것이 아니고, 본의회 생각할 때는 집행부 차원에서 의회와 협력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피해자는 노력을 보이든지 조례 이행을 했어야 하는데, 이는 법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그런 행위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죠? 네. 네.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공유촉진위원회를 한번 살펴볼게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유촉진 지원 공모사업이 작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럼에도 이 공유촉진 지원 공모사업에 심의만 하고 있던 이 공유촉진위원회도 올해부터 조례와 의원회는 그대로 남고,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했던 여러 의원회 조례들처럼 방치해두고 있어요. 이거 계속 이렇게 두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공유 촉진을 위한 공모 사업은 중단이 됐지만, 저희가 그 각 동에 있는 공구를 공유한다거나 공유 부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유 사업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위원회는 남아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유촉진위원회를 그냥 두고, 이게 작년으로 공모 사업을 완성을 했는데 이게 각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남겨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구에 대해서 공구? 공구 공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유 부엌이라든가, 그러니까 다 그 공유 사업 전체 다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위원회는 이제 존속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공유촉진 관련된 위원회 사업을 거기에 맞게끔 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기부심사위원회, 답례품 선정위원회, 고향사랑 기금 운영위원회 등 행정자치과 소관위원회의 자료들을 받아봤을 때 운영되는 의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본 의원이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왔을 때 행정자치과 소관, 아까 답변하셨지만 8곳, 의원회 8곳이 있고 최근 2년간 미운영된 곳이 4곳, 비대면이 3곳, 대면이 단 1곳이었습니다. 네. 왜 의원회 심의할 때 대면 심의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의원 회의를 계속 진행하죠? 일단 그 미운영된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아까 2가지는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부 심사 같은 경우는 기부하는 건이 있어야지만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건이 없기 때문에 미운영된 거고, 그리고 지금 3개 서면이 있고 대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서면 심의로 된 거는 그 고향사랑 기금이라든가 답례품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3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4년도부터 시행을 되다 보니까 기금 조성도 24년도에 처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할 안건이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공유촉진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서면보다는 대면을 권장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렇게 서면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행태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서면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대부분 이제 위원회는 대면으로 하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지금 대면되어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지역 협의회 저한테 서면 가져왔었어요. 네, 제가 대면 아니면 이거 사인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네. 보면은 물론 이게 뭐 행정자치법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보면은 이 비대면이 아주 익숙해졌어요. 그 핑계가 코로나,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끊는 지가 지금 언제입니까? 그 행태가 아마 좀 굳어진 것 같아서 그런 행태는 많이, 바로 바꿔야죠. 네, 그래서 많이 그렇게 네.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그거 안 바뀌는데요?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지금도 서면하라고 지금 그 서류 가져와가지고 서면해달라고. 저는 서면 안 씁니다. 서명 안 해요. 지금 조그만 조직들 그런 데서도요 다 대면합니다. 자 볼까요? 의원회 의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화상회의를 포함해서 원칙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의원회 설치 운영 관련 기본 조례 제13조 2항에 위반된 겁니다. 이게 아세요? 네. 예. 만약에 이러한 비대면을 할 때는 위급한 상황이나 어떤 천재지변 이런 경우를 갖다가 제하고는 다 대면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런 우리 동작구에서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그런 기급한 사유나 천재지변 이런 문제로 지금 있습니까? 여기 한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많은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 비대면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귀찮거든요. 첫째.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회의하다 보면은 여러 안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엔의 역할은 지역 주민들, 구민들의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하나의 루트인데, 예? 그거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뭐 일부 그런 측면도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 안건이 내용이 너무 이제 단순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하면은 위원회를 만들지 마셔야죠. 그게 이제 그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에는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단순한 거라고 하더라도, 예? 위원회 의원을 한 사람분 얘기하더라도, 그리고 단순한 어떤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전달할 때는 위원회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그 안에서 더 좋은 어떤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판단의 기준은 누굽니까?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단순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뭐 큰 사안이 없으니 뭐 간단하게 정리합시다라고 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이게 공무원들이 합니까? 누가 시킨 거 아니죠? 앞으로 위원회는 저희도 거의 대면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이 개인에게 부여된 독임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출범한 하위체 기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거는 독임제예요. 독임제. 공무원 담당 독임제. 예, 맞죠? 저희가 서면으로 받을 때도 그 민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분 한 사람의 의견이 여러 사람이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과 조례를 근거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서 복수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관입니다. 한마디로 주민들의 복리 향상에 매우 빌접한 역할을 하는 곳이 각종 위원회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맞죠? 네. 동의하시죠? 네, 네. 따라서 미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앞서 질의한 사항을 참고해서 조례 이행 또는 전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 소관 총 28개 조례도 또한 전면 재검토하고 운영 현황에 맞게 조례 개정, 폐지 등 작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네.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소통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네. 지금 그 주민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게 행정자치과죠? 네, 맞습니다. 지금 행정자치과하고 주민센터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소통이 안 돼요.
말씀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개선하실 겁니까? 예. 지금 각동 주민센터에 지금 많은 직능단체가 있죠? 네. 얼마나, 알고 계신 게 혹시 얼마나 있나요? 좀 동별로 다르기 다 이제 그 구성된 그 직능 단체가 숫자가 다 다르긴 하지만 뭐 많게는 15개에서 적게는 한 10군데 정도 보통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각 동마다 사정이 있어서 좀 틀린 거는 맞습니다. 자, 관련해서 통장 선발 절차와 활동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규정, 저기 통장 위촉 그 지침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자, 지금 통장을 통장 위촉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관련 조례나 이런 걸 보면은 조례 혹시 보신 거 있나요? 조례를 좀 띄워주실래요? 아, 저기 글씨가 크게 안 되어 있구나. 그 여러 가지 통장에 관련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2년 연임을 하고 그 후보자가 없을 경우는 2년도에서 6년까지로 되어 있죠. 그죠? 네. 알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이 통장을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잡음이 많아요. 이 통장 관련돼서 선발 및 위촉 관련돼서 주민센터나 행정자치과에 접수된 민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네. 그럼 본 의원이 그 받은 것만은 상당히 많은데 뭐 주로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이 통장이 인기 있는 그러한 하나의 지역에서의 활동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격 관련해서 과연 이 통장에 자격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자질 어떻더라, 그 다음에 겸직, 통장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국장님, 통장의 겸직, 다른 거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자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고 제가 알고 있는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겸직에 대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통장 겸직 대한 사항, 금지 사항 있어요? 저희가 내부 지침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내부 지침으로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침이 저희 어디 있어요? 내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네.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은 저기 있는 것이고 저희가 겸직을 금하는 이유는 통장님들은 저희 행정의 약간 그 하부 기관으로서 행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뭐 활동과 달리 통장 수당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역할을 다 해주시려면 다른 직을 겸직하고 계시면 이 일에 집중할 수 없고 그리고 다른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양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통장님을 하시는 분들은 겸직을 그 이왕이면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조례나 법상에서도 겸직 금지 조항은 없어요. 다만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침을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침도 그렇습니다. 어느 주민센터에서는 그걸 인정해주고 있고 어느 쪽에서는 안 인정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민센터의 총괄 책임지는 동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 지침 제도를 제대로 하는 곳은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대강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그런 동장은 지역 주민들한테 아유 좋은 동장님이시네 라고 소리 듣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각 직능단체는 봉사단체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봉사단체에서 탈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보면 통장님들이 그런 봉사단체 일을 많이 하는데 탈퇴를 하면 그 직능단체를 어떻게 가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누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봉사를 하는데 꼭 통장님이 해야 될 필요는 없고 통장님의 역할이 있으신데 아니 통장님의 역할이 있죠. 네. 있는데 통장의 역할은 통장의 역할을 끝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시간들은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에 소속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겸직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동네에 그 뭐 세번맞이 청소를 한다 했을 때 각 직능 단체원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장님 한 분이 통장 역할을 하면서 뭐 이 단체 저 단체 다 소속되어 있으면은 거기 나오는 사람이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많아야 저희 동정이나 구정에 대한 홍보와 참여가 가능한 것인데 통장님이 한 분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은 누가 그럼 동에 관심을 갖고 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겠습니까? 네, 말씀 잘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장님이 생각한 대로 한 통장이 이쪽 저쪽 막 한 대여섯 개씩 들어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과거에 네. 실제로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통장 중에 겸직을 하고 있는 각 직내체 인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 자료 요청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그렇죠? 걸로 알고 그래서 제가 그걸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통장 한 분이 막 대여섯 개 들어가가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과거에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이 대여섯 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거를 단연간에 걸쳐서 정비를 해서 그런 그 겸직을 최소 2개 이상 단체에 들지 않도록 저희가 그 단연간에 걸쳐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최근에 한두 개 동에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좀 강하게 그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두 개 동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동만 여러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겸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부 지침이 있다면 지침대로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지침도 제 생각에는, 본 의원 생각에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이게 법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그 주민들하고 통용되는 상식선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법에서는 그런 게 겸직 금지 조항이 없는데 그럼 지침으로 하면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많겠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에서? 그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상식선에서 서로 양해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제가 그러면 얘기 이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조례가 있지만 법이 있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동행정 업무를 하는데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조례에 정해진 부분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 조례 없는 걸 갖다가 지금 내부 지침으로 내렸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 동행정에 대해서 조례에 없는 것은 내부 지침으로 내린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조례에 모든 것이 다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적혀 있지 않죠.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행 지침이라든지 그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도 법을 먼저 보잖아요. 상위법을 보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지침은 그게 필요 없다. 그렇게 이해도 되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어겨서 한다고 말씀드린 조례를 어겨놓고 그러잖아요. 지금 금지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런 내부 지침으로 내렸잖아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지 조항이 없는 거하고 할 수 있는 게 적혀 있는 거랑은 다른 그래서 그럼 저는 그렇게 앞으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동작구 행정자치과는 조례에도 없는 겸직 금지 조항을 자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이 안 된다고 하더라.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 뒤에 모든 부분은 우리 행정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앞으로는 이제 조례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 그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으로 아주 부정확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동작구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어폐가 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네. 저는 모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이 자리에 쓴 것이지 조례에도 없는 것을 갖다 만들어서 지침이라 내려보내고 그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주민들의 활동을 갖다가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침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소통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약속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꼭 지켜야 되는 거죠. 네. 이 약속은 구두 약속도 있고 서면 약속도 있죠. 네. 둘 다 중요하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실천 없는 약속은 약속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약속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행정자치과에 있는 해당 부서장님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약속을 해놓고 만약에 그 약속을 못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양해를 구해야겠죠. 당연히 양해를 구해야죠. 네. 해당 부서장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윗사람들 핑계나 대려고 하고 제가 이전에 얘기 않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약속을 했다 못 지키면은 설명을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됐으니 양해를 구합니다라고 합니다. 약속을 못 지켰다. 다음에라도 가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못 지켰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해당 부서장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주민들이 선출해 준 의원들의 약속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우리 주민들이 가서 부탁해서 약속을 했은 것도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약속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아무튼 이 약속은 바쁘면은 서면으로 할 수 있지만 구두로도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구두가라도 아니면 그때 서면으로라도 약속된 부분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자, 국장 들어가시죠. 네. 앞으로 오늘 약속한 거 꼭 지켜주십시오. 네. 예, 저는 오늘 관련된 조례와 우리 위원회에 지금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부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작 정지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청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동작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화제가 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이 저자 노한동 작가의 인터뷰를 인상 깊게 봐서 그 이야기를 좀 전해보면은 관료 조직은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느끼게 합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대표인 구예가 주민들의 눈높이대로 집행기관이 일할 수 있도록 악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한 부서를 중심으로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서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대에 순응하는, 더 나아가서는 시대를 앞서가는 우리 동작구 공무원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의회에서 국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